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대부업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대부업이나 대부 중개업을 영유하시면서 늘 염두에 두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동영상을 한 번만 보고 그만두지 마시고 여러 번 되풀이해서 보시면서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한 상태에서 대부업이나 또 대부 중개업을 운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부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모르실 경우에 1차적으로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시는 일반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대부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관련 법규를 어길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으로 일정 기간 영업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고액의 과태료도 물게 되기 때문에 대부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에게도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에서 강조하는 사항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가 매번 따로 언급드리지 않더라도 대부업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먼저 대부업 관련 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업을 규율하는 법규들은 이와 같이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도 대부업법과 채권추신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므로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 요건이나 대부 광고, 또 이자율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채권추신법은 야간에 전화하거나 채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과 같은 부당한 추심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대부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인 대부업 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모두 구청에 등록하셨을 텐데요. 화면에 이와 같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요건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재는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만약 2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게 된다든지 자산 규모가 100억 원을 초과하면서 대부 채권 잔액이 50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 등과 같이 금융위 등록 요건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금융위로 변경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업의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대부업을 계속 하시려면 3년이 지나기 전에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등록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 갱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대부업이나 대부 중개업을 등록한 이후에 사무실을 이사한다던가 임원이 바뀌든지 해서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등록사항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에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해야 할 대상은 상호, 소재지, 대표자, 임원, 업무 총괄 사용인, 출자자, 출자자의 지분율, 물론 출자자에 관한 사항은 법인 대부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개인 대부업자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사항들이 변경될 경우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부 계약 체결과 관련한 유의사항들입니다. 위규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현장 점검을 나가보면 표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요. 표준 양식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다든지 하는 위규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대부 계약서와 보증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기재사항들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만약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 계약 내용을 이용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누락하시는 사항인데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보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증인도 대부 이용자 못지않게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보증인에게도 대부계약서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보증계약서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부계약서 및 보증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밑줄을 그은 중요 사항들은 대부 이용자들이 꼭 자필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대부계약의 경우 대부 금액, 대부 이자율, 변제기간, 연체 이자율이 되겠고요.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기간, 피보증 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연체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용자가 자필로 기재해야 할 중요 사항이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셔야겠죠. 다음 내용입니다. 대부계약서는 반드시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를 대부 이용자에게 교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는 대부업자가 보관하게 됩니다. 보관을 얼마나 해야 하는가 하면 채무 변제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폐기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변제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계약서 등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이 보관 의무가 있는 서류가 계약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면 하단에 보관 의무가 있는 서류들을 적어 놓았는데요. 대부계약서 및 보증계약서, 대부계약대장, 채무자의 일자별 원리금 및 부대비용 수수내역, 그리고 담보 제공 서류 등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받은 일체의 서류들입니다. 현장 점검을 나가보면 특히 원리금 및 부대비용 수수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용자 등이 요청에 의해서 계약관계 서류 원본을 반환해 줘야 할 경우에는 그 반환한 서류 사본하고 이용자의 반환 요구서 원본을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과잉 대부 금지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또 재산 그리고 부채에 관한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받아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도 위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신용대출은 물론이고요.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소득, 재산, 그리고 부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이런 각종 증빙을 확인하는 이유는 대부업자의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즉, 대부 이용자가 과도한 대출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어떤 증빙 서류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의하실 것이 소득 관련 증빙이나 담보 증빙은 비교적 잘 확인하고들 계시는데요. 부채 관련 증빙을 빼먹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잉 대부 금지는 이용자의 능력을 초과하는 약탈적인 대출 취급을 막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부채 잔액 증명서 및 신용정보 조회 결과 등을 통해서 이용자의 부채 내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이자율 제한 관련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반 시 이용자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 이자율 상한은 24%이고요. 하루 기준, 한 달 기준, 3개월 기준으로는 각각 0.0657%, 2%,
6%가 되겠습니다. 1년 기준뿐만 아니라 하루 기준, 한 달 기준, 3개월 기준으로도 최고 이자율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선이자를 떼는 경우는 계약서상 대출금이 원금이 아니라 선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 원금으로 보고 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담보대출 실행 시에 담보권 설정 비용 중에서 등록세 및 교육세 하고요. 또 고객의 신용을 조회하기 위한 신용 조회 비용은 이용자에게 받더라도 이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담보권 설정 시에 등록세와 교육세가 아닌 법무사 비용 등을 고객이 부담하게 되면 이것은 이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자율 초과 여부를 따질 때에도 법무사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사 비용 같은 간주 이자를 고려하지 않고 연 24%로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체 가산 이자율은 연체 이자율과 대부 이자율의 차이인데요. 이것이 3%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자율 초과가 됩니다. 이것도 현장 점검을 나가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율 상한이 지속적으로 낮아졌고요. 2018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연 24%인데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장 점검을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18년 2월 8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신 건 중에는 이자율이 24%를 초과하시는 건들이 있을 텐데요. 이 대출건들이 최근에 연장이나 갱신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 2018년 2월 이전에 체결한 대출 계약을 2018년 2월 이후 갱신이나 또 연장하게 될 경우 반드시 24% 이내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2018년 2월 8일 이후 갱신 혹은 연장되었음에도 이자율이 아직도 24%를 초과하는 대출건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24% 이하로 이자율을 인하하셔야 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셔서 이자율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고 관련 규제입니다. 먼저 대부 조건 개시 의무입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록증과 대부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합니다. 중요 사항은 이자율, 이자 계산 방법, 변제 방법, 연체 이자율, 등록번호, 부대 비용의 내용 등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도 간혹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현장 점검 가자마자 위반 여부가 바로 눈에 띄는 부분이니까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부 광고를 할 때에는 보는 사람들이 중요 사항을 오해하지 않도록 화면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대부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영업소 주소 및 등록된 광고용 전화번호, 등록한 시도의 명칭과 전화번호, 그리고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하는 문구, 조기 상환 조건에 관한 문구, 또 대부 중개업의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들을 고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대부 광고를 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로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신용 무관, 누구나 대출, 100% 대출 등 누구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문구라든지 상호 및 상표의 마크, 디자인 등을 기존
금융회사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 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라든지 금융회사 협력업체 등의 문구 등을 사용해서 사실과 다르게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사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사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거나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부업과 관련한 기타 규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사업장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장 점검을 나가보면 다른 업체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든지 해서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반드시 6개월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셔야 하고요. 원칙적으로 한 개 영업소에 대해서는 한 개 부동산을 고정사업장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한 개의 부동산이 아니라도 첫 번째 외부로 통하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두 번째 개개의 사무실이 벽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세 번째 해당 부분별로 별도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무실을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 제한입니다. 폭력행위 처벌법을 위반하였다든지 화면에 나와 있는 각종 법률들을 위반한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하거나 대부업 등의 업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직원을 고용하실 때 신원조회를 반드시 실시하셔야 합니다. 신원조회를 해서 직원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인지를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원조회 시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물론 가장 문제가 없겠지요. 아울러 현장 점검 시에 구청에서 관련 내용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조회하신 서류들은 반드시 보관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체된 채권을 추심할 경우에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화면에 금지되는 사항들 중 중요한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대부업 하시는 분들이 위반을 많이 하시는 사항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연락처나 소재를 문의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 등 어떤 형태로든 채무 관련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폭행이나 협박, 밤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야간 추심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채권 추심, 채무와 관계없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채무 변제를 압박하는 행위, 직장에서의 채권 추심 등 행위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 중개와 관련된 규제사항입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고금리 등 소비자의 피해가 주로 미등록 대부업자들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개 수수료는 500만 원 이하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4%,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화면에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요. 만약 700만 원짜리 대출을 중개하시는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 금액은 26만 원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까지는 상한 4%를 적용한 20만 원이 되겠고,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는 상한 3%를 적용해서 6만 원이 되기 때문에 두 금액을 합하면 26만 원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매년 2번씩 각 구청에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일은 각각 6월 말과 12월 말인데요. 그 2월 말까지 보고서를 각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할 경우에는 역시 행정처분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보고서 작성하실 때에는 그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아서 엉뚱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내용을 누락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실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작성 전에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작성 방법을 읽어보아도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각 구청 대부업 담당자분들께 유선 등으로 꼭 물어보시고요. 자료를 작성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사소한 실수로 영업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부 금액이나 차입금 등 실태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재무제표나 또 세무서에 신고하신 서류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셔서 보고서가 허위로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영업 실적이 없어서 실태조사 보고서에 대출 잔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부업이나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본 영상을 반복해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동영상에는 주요한 사항들만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